자, 249페이지에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라고 나오죠. 먼저 건축 나왔잖아요. 건축의 종류는 5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나왔는데, 자, 신축은 누구나 다 알아요.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물 축조하면 당연히 신축이죠. 그럼 이제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 있죠. 요것도 이제 신축이 돼요. 그러니까 부속 건축물, 본체하고 분리가 돼 있는 창고가 있어. 대지 안에 창고만 있는데 주된 건물인 주택을 지었다. 요거 신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 증축은 이제 늘려 짓는 게 증축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대지 안에서 건축 면적이 증가하거나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층수나 높이가 증가하면 다 증축이 돼요. 예. 그다음 이제 개축이라는 것은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하면 개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 주시면은요, 재축. 이거는 이제 홍수가 나서 건물이 떠내려가거나 지진으로 무너졌거나 이렇게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재축이라 그래요. 그래서 개축은 건물 소유자 의사에 따라서 부수이고 새로 짓는 거. 재축은 건축물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재축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로 5번에 이전이 나와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 우리 이 빌딩은 이전이 가능할까요? 들었다 옮길 수 있어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뭐 조립식 건물이나 아니면은 이제 목조 건물 같은 거 있죠. 예, 들었다가 옆에로 옮기면은 같은 대지 안에 옮기면 이전이다. 밑에 주요 구조부란 말이 나와요. 이 주요 구조부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력벽은요,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벽을 내력벽이라 그래요. 예. 그럼 우리 경계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요, 방과 방 사이에 구획을 나눌 때 만드는 벽이 경계벽. 건물을 하중을 지탱하는 게 내력벽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은 다 아시죠? 기둥은 다 알아. 그 다음에 바닥도 알죠? 건물 바닥. 보가 뭐야? 보가 뭔가? 자, 이게 기둥 이렇게 있잖아요. 기둥. 이게 기둥이에요. 기둥과 기둥을 연결시키는 게 이게 보예요. 기둥과 기둥을 연결시켜서 기둥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 있죠? 이걸 보라 그래요. 보. 예, 이것도 주요 구조부예요. 보. 예. 지붕틀, 지붕을 만드는 틀 있죠? 예, 지붕틀. 왜 우리 지붕 만들 때 틀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요런 틀이 있죠? 이게 지붕틀이야. 지붕틀. 예. 그 다음에 주계단. 여러분들이 그 건물에서 들어와서 위에 층으로 올라갈 때 밟고 올라오는 계단이 바로 주계단이야. 그러면 우리는 5개 계단도 있죠. 예, 건물 밖에 있는 계단. 그런 거는 주요 구조부가 아니에요. 주계단. 이거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요. 다음 중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을 찾아라 막 나오는데 한 명도 안 틀리고 왔는데 가끔 한 명이 틀리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기둥은 주요 구조부인데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그 사이 기둥이라고 있어요. 사이 기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거든. 이 사이 기둥을 갖다가 틀린 지문으로 쓰기도 하고, 바닥은 주요 구조부잖아요.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야. 최하층 바닥 X. 왜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닌가? 원래 우리 바닥이 잘못되면 무너질 거 아니에요. 아래층으로 떨어져서 사람 다칠 수 있죠. 근데 최하층 바닥은 밑으로 무너질 때가 있나? 없죠.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거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틀린 지문으로 나오고,
우리 주요 구조부는 앞에 자만 따서 외우는 거예요. 너 주요 구조부 다 외울 수 있니? 내기해 볼까? 내기하면 바보지 주스는 한 잔 마시지. 다 외웠습니다. 예. 앞에 자만 따서 외우는 거야. 내기하면 바보지 주스는 한 잔 마시지. 다 외웠죠? 예. 그런데 시험장에 갔는데 기출문제예요. 다음 중 주요 구조부가 아닌 걸 찾으라고 나왔고요. 틀린 정답으로 사이기둥이 나온 거야. 그러면 사이기둥을 찍어야 되는데 내기하면 바보지 사이다는 한 잔 마실까? 사이기둥. 선생은 1년 내내 주스는 한 잔 마시자 가르쳤는데 갑자기 시험장에서 사이기둥 보고 사이다 해가지고 그게 맞는 줄 알고 틀리신 분이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니야. 눈 뜨고 틀리는 경우가 가끔 생기거든요. 예. 몰라서 틀리면 억울하진 않지, 그렇죠? 예. 가끔 눈에 뭐가 낀다 그래요. 예. 그래서 주요 구조분 너무나 시험에 많이 나왔거든요. 다 외웠죠? 예, 간단히 외웠습니다. 그다음에 대수선은 뭐냐 그러면요. 대수선이라는 것은 크게 고치는 게 대수선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의 기둥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수선이라 한다. 그래서 수선의 정도가 지나치면 증축, 개축, 재축이 돼요. 거기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고치는 게 뭐예요? 대수선. 그래서 얼굴을 좀 고쳤는데요. 이쁘게 바뀌었어. 대수선이야. 근데 수선의 정도가 지나쳐서 가족들도 못 알아봐. 증축, 개축, 재축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의정부에 있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맨 앞에 앉아있는 언니가요.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강의 시간에 선글라스 쓰시면 좀 뭐하지 않습니까? 좀 벗으세요 그랬더니 살짝 벗어서 자기 눈을 보여주는데 아우 그래서 빨리 쓰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언니 별명이 수선 언니가 됐어요. 수선 언니 그런 거예요. 그 언니 지나간 다음에 다 수선 언니 부르거든요. 근데 학원에 이제 그 한 달 정도 늦게 오신 분이 다른 분들이 다 그 언니를 수선 언니라 부르니 그 언니 이름이 수선인 줄 알았어요. 자기도 수선 언니라 부르다가 근데 언니는 성이 뭐예요 물어봤고요. 나 성이 대시야.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러면 대조영의 후예인가 보다. 예. 성이 대시야. 대수선. 예, 대수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그 인천에 있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한 5월 달쯤 됐어요. 하루도 결석 안 하던 여학생이요. 학원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루도 결석 안 하던 학생이. 그리고 2달 만에 나왔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봤어요. 옆에 앉던 그 짝도 못 알아봤고 학원 실장님도 못 알아봤고요. 근데 저는 알아봤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저는 낯선 사람인데 옷이 항상 똑같은 옷을 입었거든요. 옷 하나를 교복처럼 입고 다니던 여학생이었기 때문에 교복이야 교복. 그래서 옷을 보고 아무개씨 아니었더니 저 어떻게 알아보시냐고. 옷 보고 알았다.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몇 천만 원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얼굴을 껍데기를 뒤로 제끼고 턱을 깎고 눈을 2배로 만들고 입도 2배 뭐 치아 교정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목 위는 다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왜 학원 못 나왔냐 그러면은 그 아주 유명한 강남에다가 신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차례가 돌아왔는데 이거 차마 이것을 갖다 자기 차례 어렵게 돌아온 차례인데 미룰 수가 없잖아. 자기가 30대 중반인데 자기가 얼굴이 안 이뻐서 시집을 못 갔다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했다고. 그래 내가 하려면 다 하지 왜 이렇게 얼굴만 했냐 왜 목 밑에는 안 했냐 그랬더니 그거는 이제 부동산에서 돈 벌어 살려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목 밑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나중에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 성형외과에 가면은 왜 모범 얼굴 샘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 샘플 어떤 얼굴을 원하십니까? 그냥 물어봤어요. 내 얼굴을 갖다 장동건이처럼 얼마나 드냐 그랬더니 교수님은 그래도 기본이 있기 때문에 적게 들 거라고 막 그래요. 그 정도는 우리는 뭐라 불러야 돼? 대수선이야 그거는 신축이라 거의 신축이지 그렇죠? 예.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네 아예 거의. 예. 그러면 우리 대수선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수선의 정도가 지나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수선이다. 밑에 대수선에 해당되는 게 1번부터 8번까지 나오잖아요. 이거 지금 외우는 건 아니고요. 내년에 시험 보러 갈 때까지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단어 자체가 낯설어.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해가지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2번 한번 볼게요.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대수선 이렇게 하는 거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용도 변경을 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자, 세탁소를 슈퍼마켓으로 바꾼다 뭐예요? 용도 변경. 그렇죠? 용도 변경인데 거기 건축물의 시설군과 용도군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자동차 관련 시설부터 해가지고 밑에 뭐 운수 시설 막 나오고 맨 밑에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라고 나오죠. 자,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건물의 용도라는 것들이에요. 그 건물의 용도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용도군들이 쭉 있습니다. 예. 용도군들이 쭉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용도군을 몇 개씩 묶어서 시설군을 만들어 놨어요. 시설군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번의 자동차 관련 시설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 있고 산업 등 시설군에는 운수 시설 등등 이렇게 있고 전기 통신 시설에는 뭐 발전 시설, 통신 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9개의 시설군으로 묶어놨는데 1번에서 9번 위에서 밑에 있는 시설로 바뀌면은 용도 변경 신고만 하면 돼요. 밑에 있는 시설이 자기보다 위에 있는 시설로 바꿀 때는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면 거기 4번에 문화집회시설이라고 있죠. 문화집회시설군이야. 정확히는 문화집회시설군에 종교시설이 있고요. 위락시설이 있죠. 위락시설의 대표가 나이트클럽 같은 거예요. 뭐 종교시설이 있는데 교회라든가 절이나 성당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 위락시설을 갖다 운영하시다가 그 밑에 있는 5번의 영업시설군에 숙박시설로 바꾼다. 그러면 위락시설은 4번에 있었죠. 숙박시설은 5번의 영업시설군이죠. 그럼 위에서 아래로 바뀌었죠. 이때 용도 변경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숙박시설을 갖다가 위락시설로 바꾸려면 더 위에 있는 걸 바꿨죠. 용도 변경 허가를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용도군하고 시설군은 이제 나중에 공부할 것이고, 예, 그 얘기가 밑에 4번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나오는 거고. 자, 뒤로 넘겨 보시면은 이제 건축물의 건축에서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 결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입지 및 규모 사전 결정. 이거는 뭐 왜 나오냐 그러면은 우리가요.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건축 민원이에요. 건축 민원이 제일 많아. 그 이런 경우 있죠. 제가 자기가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땅을 하나 발견했어. 야, 저 땅에다 건물 지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해가지고 구청의 건축 계장님을 만났습니다. 저 계장님, 저 땅에다가요. 제가 이런 건물 지으려는데 건축 허가 신청하면 나올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계장님이 대충 보시더니 예, 건축 허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그 말 믿고 돈 10억 주고 땅을 샀는데 땅 사서 이제 정식으로 건축 허가 신청하니까 허가가 안 나와. 건축 계장님이 모든 법을 다 아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허가 나온다는 말 믿고 땅 샀는데 정식 허가 신청 허가 안 나오는 거죠. 이거 대형 사고예요. 이거. 예. 여러분들도 그 공무원들 얘기를 갖다가 뭐 웬만하면 믿어야겠지만 100%는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게 한날 저한테요. 출제 의뢰가 들어왔어요. 서울의 모 구청 공무원들 승진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승진 시험 문제. 모 구청의 부동산과. 예, 그래서 승진 시험 문제가 2개 과였어요. 건축과하고 그 다음에 주택과 이제 공무원 승진 시험 문제예요. 사지선다형으로 20문제를 내달래.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과 학생들 시험
수준보다 조금 낮게 해가지고 문제를 냈는데요. 세상에 평균 점수가 60점이 안 돼. 아니 건축가 직원들이 건축법이 60점이 안 나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예? 건축가 직원의 승진 시험 문제 구청에 60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 수준은 중개사 우리 오지선당이잖아요. 사지선당을 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하고 거의 비슷해. 예. 60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충격받았어요. 아니 세상에 구청 건축가 직원들의 승진 시험 문제에 건축법을 냈는데 60점이 안 나. 그래도 사지선당인데. 예. 아 그래서 문제가 생기겠구나. 내가 몸소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가 땅 사기 전에 이 땅에 이 건물 내가 짓는다고 건축 허가 신청 허가 내주겠습니까? 대충 보시더니 뭐 허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말 믿고 땅 샀다 허가 안 나오면 이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건축 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요 땅에다가 이런 종류의 건물을 이 정도 규모로 짓겠다고 건축 허가 신청한다면 허가 내주겠습니까? 서류상 신청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답변이 왔어. 당신이 건축 허가 신청한다면 허가 내주겠습니다. 그랬으면은요. 이 사람이 2년 안에만 정식으로 허가 신청하잖아요. 무조건 내주게 돼 있어. 그럼 이제는 분쟁이 없어지겠죠. 예, 그 제도가 바로 1번에 나오는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 결정입니다. 예. 그래서 읽어보면은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해서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사전 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 영향 분석 개선 대책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건축 허가라는 게 나옵니다. 건축 허가. 예. 그래서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허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허가나 대수선할 때, 그러니까 대수선도 허가 받는 거고요. 건축도 허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그러면 누가 건축 허가권자인가? 거의 매년 지문에 나오죠. 건축 허가권자를 공부하는 거고. 누가 건축 허가권자인가? 원칙.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죠. 예.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원칙적인 허가권자. 예외적인 건축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입니다. 그러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언제 건축 허가권자가 되는가? 특별시나 광역시에 21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건축할 때입니다. 그래서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이에요. 1층 바닥 면적, 2층, 3층 바닥 면적을 다 더했다. 연면적. 근데 건물이 같은 대지에 2동 이상 있다. A동, B동 합쳐서 연면적 합계라 그래요. 예. 그러면 특별시나 광역시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건축할 때는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단 그렇다 할지라도 창고나 공장이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 이런 건물은 이 조건이라도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한테 허가받는 거예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할지라도 초고층 건축물은 다시 제외. 초고층 건축물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건축 허가권자는요, 시험에 거의 뭐 매년 나오다시피 하니까 이걸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제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20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는 누가 허가권자가 되죠?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20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는 누가 허가권자예요? 강남구청장이 허가권자죠? 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21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는 누가 허가권자가 돼요? 서울특별시장이. 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의 건물을 지을 때는 누가 허가권자가 돼요? 서울특별시장이.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를 지을 때는 누가 허가권자가 돼요? 강남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돼요. 예. 그러면 경기도 가평군에서 21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는 누가 허가권자가 될까요? 지금 방금 도지사라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도지사 없죠? 예. 도지사는 절대 건축 허가권자가 안 돼. 도지사는 안 나오죠. 예. 국토부 장관도 안 돼.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건축 허가권자가 안 되고요. 그래서 경기도 가평군의 21층짜리 건물은 가평군수가 허가권자가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경기도청 건물이 수원시에 있거든요. 경기도청 수원시에 있다고요. 경기도지사가 수원시장한테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경기도청 건물을 갖다 증축이나 개축을 해야 되는데 누가 허가권자예요? 수원시장 허가권자인 거예요. 예. 그래서요, 제가 예전에 경기도에는요, 경기도 전체 부동산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200명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 수원시에요, 경기도 인재개발원이라고 있어요. 경기도의 그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데예요. 거기에 제가 교육하러 갔어요. 경기도 전체 공무원 인허가 담당 공무원 200명을 갖다가 이제 교육시키러 가는데 그 교육이 그때 이제 월요일 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일요일 날은 이제 그때 처갓집이 가 있었고 처갓집이 그때 이제 안산이었거든요. 안산에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서울로 올라오셔서 다시 하기 뭐하니까 그 안산에 있는 그 부동산 담당 과장님이 자기가 월요일 날 아침에 우리 그 처갓집으로 오겠대. 저 싣고 가겠다고. 어차피 수원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 처갓집 앞에 그 차 몰고 오셨더라고요. 안산의 부동산 과장님께서. 그 차 타고 이제 그 수원에 있는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갔어요. 근데 하루 종일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 중간에 10분씩 쉬잖아요. 50분 하고. 쉬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분은 경기도청의 부동산 과장님이에요. 그분이 이 교육 전체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했는데 앞에 누가 한 분 지나가는데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과장님하고. 봤더니 그분이 수원시 부동산 과장님이신 거예요. 근데 수원시 부동산 과장님께서 경기도청 과장님한테 시청에 한번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아니, 시청 과장님이 도청 과장님한테 한번 시청에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야지 경기도청 건물 증개축 허가를 받거든. 예. 그래서 이 건축 허가권자가 도지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도는 시장 군수를 감독하는 기관이지 도지사가 직할하는 땅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도청 건물은
경기도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데 제일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수원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원의 경기도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각종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등 하려면 대수선까지 다 누가 허가받는 거예요? 시장한테 허가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물은 거의 다 수원에 있거든. 그러니까 수원시장한테는 경기도지사가 뭐라고 하지를 못해. 예. 뭐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저 허가 내주지 마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법에는 도지사는 절대 건축 허가권자가 안 돼요. 예. 국토부 장관도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OX로 대답해 보세요.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물을 재축하고자 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허가권자가 될 수 있다. X 안 돼. 예. 국가 계획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도 허가권자가 될 수 있다. X. 예. 2개 이상 시군에 걸치는 건축물은 관할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건축 허가권자가 될 수 있다. X야. 예. 물론 여러분들 어차피 시험에 틀리고 오겠지만 제가 설명했어요. 예. 또 함정이 빠진다니까. 예.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이 건축 허가권자 있죠. 여기 가시고 그 다음에 253페이지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에 시군의 경우 자 시장 군수 허가와 도지사 사전 승인 이게 뭐냐 그러면 아까 우리 도지사는 건축 허가권자가 안 되잖아요. 근데 도지사한테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권자일 때 관할 도지사한테 허가 내줘도 되는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박스 안에 1번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축물인 건축물. 아, 그러면 아까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지을 때는 허가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인데 시나 군에 지을 때 남양주시라든가 가평군에 지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시장이나 군수가 허가권자는 되는데 뭔가 불안하지 규모가 크니까 사전에 관할 도지사에게 허가 내줘도 되는지 사전 승인을 받아서 허가 내줘야 돼. 단 가로에 공장이나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사전 승인 받지 않고 그냥 시장 군수가 허가 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예를 들면 경기도 가평군입니다. 3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등은 가평군수가 그냥 허가 못 내죠. 누구에게? 경기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받고 허가 내줘야 돼요. 3번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 보호상 필요하다 인정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예를 들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설 2개 말씀해 보세요. 위락시설, 숙박시설은요. 고양시장이 허가 내주기 전에 경기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산 같은 데는 신도시라서요. 도시 내부가 굉장히 깨끗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산 외곽은요. 그 로브 호텔이 엄청나게 많아. 숙박시설이에요. 일산 외곽에. 그 제가 예전에 벌써 몇 년이니까 2003년에서 제가 한 운전면허를 딴 게 18년 됐네. 18년. 예. 그래서 이제 그 중개사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운전면허 이제 필기시험 붙었습니다. 어렵게 붙었습니다. 필기시험. 공부 하도 안 해가 어렵게 간신히 붙었어. 필기시험 운전면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자기 운전면허 필기 붙었어? 붙었어요? 한 번에 땄어요? 나도 한 번에 땄어. 근데 저는 운전면허 필기시험이 그것도 진짜 시험이라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 보니까요. 예전에 이 말하면 또 혼나겠다 이거. 예. 우리나라에서 그 상법으로 법대 교수님 중에서 석학이 있어. 석학. 그분은 진짜 천재로 불리던 분이 이제 우리 법대 상법 교수님이셨는데요. 그분께서 이제 운전면허가 없었거든요. 공부하시느라 보니까 이제 운전면허 따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필기 시험을 갖다 보러 간다 그랬더니 그래서 몇 개 넘기는 문제집을 사오신 거예요. 천재라고 불리던 법대 교수님이 이렇게 그랬더니 그 조교가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 그거요 하루 공부해서 땄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시험 볼 날이 일주일 남았거든. 자기가 우습게 생각하는 조교가 하루 공부해서 뭐 90점 맞았다 그러는데 본인이 일주일 전부터 공부하는 것은 좀 자존심이 상하잖아. 뭔가요? 그랬더니 다른 조교가 지나가다 교수님 저는요 그날 오후에 시험 보는데 아침에 처음 그 책을 사서요 오전에만 읽고 갔는데 저 90점 맞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결정타였어. 그 교수님이 진짜 시험 보러 가는 날 아침에 그 책을 펴고 공부하고 가셨는데 떨어지신 거예요. 온 우리 법과대학에 소문이 파다 퍼진 거예요. 예? 아무개 교수가 운전면허 필기 시험 떨어졌다. 저거. 그게 한동안 화제였다니까요. 그게 한동안 화제였다. 세상의 천재라도요. 아무리 그 뭐 가벼운 시험이라도 공부 안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시험이요. 원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 공부를 안 하면은 그런 시험 다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저는 겨우 붙었어 이제. 붙고 이제 그 시내 주행해서 다 붙었는데 공식대로만 한 거야. 일단 면허증은 땄잖아요. 그래도 일종 보통. 근데 뭐 운전할 수 있나 어디? 그래서 이제 그 중개사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 좀 있으니까 그 운전 선생을 추천받았어.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기 차에다 옆에다가 이제 브레이크 잡고 나보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가래. 가다 보니까 일산 외곽으로 갔거든요. 일산 외곽에 갔는데 그때 코스모 10월 코스모스가 펴 있어요. 근데 쭉 달리다 보면 왼쪽으로 이렇게 좌회전하는 길들이 쭉 나와요. 이렇게 들어가면 에덴파크, 로보트, 예, 렉스장, 핑크장, 예, 몽블랑 이런 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요 어떻게 신도시 외곽은 다 이렇게 로봇이 이렇게 많은가? 예, 거기가 바로 여기인 거예요.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그 외곽은요, 경기도지사가 교육환경, 주거환경상 필요한 인정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이에요. 그쪽은 지난 뉴스 보니까 최근 한 7년간은요 숙박시설에 대해서 경기도지사가 승인을 내준 적이 없대. 그러니까 고양시장이 건축허가 신청 들어왔어요. 숙박시설 짓겠다고. 그러면은 경기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신청하면은 승인 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몇 년 전에 아주 웃긴 뉴스가 있었어요. 도지사가 내가 사전 승인 내줄 테니까 숙박시설 건축 허가 사전 승인 신청하라는 거야 자기한테. 뭐 이상하지 않아? 지금까지 안 내주던 경기도지사가 특정한 사람이 고양시의 일산에다가 숙박시설 건축 허가 신청을 했고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신청을 갖다 고양시장이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어차피 해봤자 지금까지 안 나오니까. 그때 도지사가 너 왜 사전 승인 신청 안 하니? 내가 승인 내줄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고양시장이라면 사전 승인 신청하시겠어 안 하겠어요? 7년간 다 거부했었거든. 근데 도지사가 지금 승인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뭔가 이상해 이거. 도지사는 건축 허가권자는 안 되고 사전 승인을 할 수 있지만 고양시장이 사전 승인 신청 안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고양시장이 안 했어. 기분 나쁘다고. 허가 못 내줘. 예. 사전 승인. 그래서 그 얘기가 3번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이제 원래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물인데요. 미리 사전에 미리가 중요해. 미리 사전에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면은요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봐. 그러니까 원래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건축 허가 안 받고 신고만 하면은 미리 신고하면요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봐죠. 이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인데요. 거기 박스 안에 나오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는 외워야 되는데 결국 다 외워져요. 예. 넘겨 보시면은 거기 6번 같은 거 보세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나 작물 재배사 나오죠. 축사, 작물 재배사, 사로 끝나죠. 그러니까 400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좀 규모가 작거나 대수롭지 않은 건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건축 신고가 심에 자주 나올 때는 언제냐 그러면은 전국에 수용 보상금이 막 풀릴 때 많이 나와요. 지금으로부터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세종시가 예전에 충남 영기군이었거든요. 예. 세종시를 만든다고 해서 이제 영기군에 수용이 들어갈 때였어요. 그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잖아요. 개업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이라 그래서 나흘간 받아야 돼요. 그 제가 한국공인중개협회 제가 사전교육 담당 교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혹시 대전 지나가실 일이 있으십니까? 몇 달 내에. 제가 내 스케줄표 한번 볼게요. 아, 대전 근처 지나갈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교수님 강의를 하러 놓고 싶다. 그래서 사전교육 나흘 중에서 하루를 저보고 이제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갔는데 이 교육 담당자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강의 주제를 저한테 말 안 해준 거예요. 저도 그냥 갔어요. 가서 거기가 이제 대전시 지부가 둔산동에 있어 대전에. 갔더니 참 오늘 강의 주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수용 보상금 많이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강의 그 주제를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 못 드렸다 그랬을 때 제가 뭐라 그래야 돼요? 바로 위에 그 지부장한테 저 직원이 저한테 강의 주제도 미리 얘기 안 했고 그 강의 교환도 준비하라는 얘기 안 했다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분필 하나 들고 들어가서 다 써주면서 강의하면 될까? 분필 하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쓸 수 있잖아, 그냥, 그렇지? 예? 마이크하고 분필만 있으면 되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분필 하나만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수용 보상을 많이 받는 방법 설명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딱 여는 순간 200명이 앉아 있어요. 그 200명이 다 사전 교육 끝나고 나서 충남 영기군으로 가서 부동산 개업하실 분들인 거예요. 그때가 바로 대목이잖아. 예? 영기군이 이제 수용 보상금 막 풀리고 이제 신도시 들었으니까 대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했어요. 이제 수용 보상금을 갖다가 풀릴 곳은요 건축허가 안 내줘요. 건축허가 안 내줍니다. 왜? 건축허가 받고 건물 지었다. 건축비보다 더 많은 돈을 수용 보상금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건축허가 안 내주거든. 그래서 제가 건축허가는 안 나오니까 건축 신고를 해라. 그러면 건축 신고로 지을 수 있는 건물 중에 규모가 제일 큰 게 공장은 500제곱미터까지 되는데 공장 건축비 많이 들어. 그래서 그 축사를 지어라. 축사는 400제곱미터까지 신고사항이니까. 그 다음에 축사처럼 보여야 되니까 앞에다 개를 한 2마리 묶어놓고 마당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라. 그러면 사과가 빨리 열리기 때문에 유실수는 열매가 열려야지 보상 금액이 커요. 보상 금액은 잣나무가 제일 큰데 잣은 한참 있다 열리기 때문에 잣나무 심는 게 아니야. 사과나무를 심어라. 그렇게 강의를 다 하고 제가 서울 올라왔죠 있잖아요. 딱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한 달 넘었나?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기억에는 한 달, 2달? 그 제가 우연히 이제 그 밤에 야식으로 라면 끓여 먹다가 이제 채널 이렇게 돌리잖아. MBC 마감 뉴스였어요. 오늘의 주요 뉴스. 충남 영기군 일대에 수용 보상금을 노린 건축 신고가 평소보다 5배가 증가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했는데 온 동네가 축사가 있고요. 개가 2마리가 앞에 앉아 있고 사과나무 묘목을 다 심어놓은 거야. 온 동 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 교수가 이렇게 가르쳤으면은 자기네들이 그걸 좀 응용해서 고객들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배우는 크다 설명한 거예요. 온 동네가 다 축사에다가 예? 개 2마리에다가 사과나무가 다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야 이거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겠다 싶고 그렇잖아 이거.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년, 2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때 대전 지부에서 저한테 강의 들었던 분이 이제 서울로 오셔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교수님, 제가 예전에 대전 지부에서 그 수용 보상금 강의 들었는데요. 너무 궁금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개 2마리를 묶어 놓으라 그랬는지. 그것 때문에 충청도 지역에 개가 다 동이 났다는 거예요. 개장수들이 떼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개장수들이. 내가 별다른 그건 아니고 축사처럼 보이니까 개를 좀 묶어놓으면 축사처럼 보이고 개는 또 잘 죽지도 않고 또 여름에 재활용할 수도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런 뜻이었습니까? 근데 하여튼 개를 찾느라고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개 찾느라고. 그 다음에 화원에 사과나무 묘목이 다 동이 났었대요. 보상을 심느라고. 그때는 건축 신고 건물만 전문적으로 지어주는 업자가 등장했대요. 싸게 외형만 그럴듯하게 짓는 거예요. 싸게 1,000만 원 들여서 지으면은 보상금은 3,000만 원 나오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건축 신고는 바로 이 수용 보상금하고 관련이 돼. 그래서 건축 신고가 많이 나올 때가 전국에 수용 보상금 많이 풀렸을 때 보통요. 예. 그럼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건축 허가 취소 신고 실효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건축 허가 취소. 갑자기 또 열이 나는구나 이거.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